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경쟁하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지만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만 150여억 원. 그래서 지난해 말 요금이 올랐습니다. 성인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기준으로 1,140원이던 것이 1,2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반을 정화해요.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체계를 만듦과 동시에 친절하고 밝은 시내버스로 거듭나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는 한 번에 110원씩을 더 내고 버스를 타야 합니다. 9.6%가 오른 건데요.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번. 하루에 10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시내버스 요금이 한 10만 원 돈, 8만 원, 한 10만 원 돈 나오지. 근데 최근에 요금이 올랐잖아요. 올랐잖아. 그게 작은 돈이지만 이제 횟수가 하루에 많다 보니까 그렇고. 그렇지만 오른 요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를 안 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계도 지자체도 요금을 올릴 때마다 그만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곤 합니다. 울산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울산 시내버스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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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실제로 되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합니다.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 교통수단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같은 거리를 승용차를 타고 움직일 때와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는데요. 버스를 이용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승용차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하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의 측정 결과입니다. 10km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출근과 등교가 겹치는 아침엔 승용차로는 21분 정도면 가는 거리를 버스로는 42분을 들여야 갈 수 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에도 승용차로는 20분대의 주파가 가능하지만 버스로는 45분 가까이 걸립니다. 도로에 차가 별로 없는 시간에는 승용차로는 20분도 안 걸리지만 버스를 타면 혼잡 시간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용차를 탈 때보다 버스를 탈 때 2배 이상 시간이 더 드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전국의 7대 도시 중 광주 다음으로 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전인 2013년보다 승용차와 버스 간의 시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20km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혼잡 시간에도 승용차로는 30분이 채 안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50분이 넘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오후 퇴근 시간에는 더 심해져서 버스로는 57분이 넘게 걸립니다. 차량이 적은 평소엔 승용차로는 30분도 안 걸리지만 버스 이동 시간은 아침 혼잡 시간대보다도 더 길어집니다. 역시 1년 전인 2013년보다 버스와 승용차 간의 시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30km를 이동할 때는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아무리 차가 밀리는 시간대라도 승용차로는 4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데 버스로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 어떤 때든 버스로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승용차보다 2배 넘는 시간을 들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역시 광주에 이어서 전국 대도시 중 2번째로 안 좋은 수치이고 1년 전인 2013년보다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불편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버스 시설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같은 교통 약자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을 낮게 만든 저상버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18.5% 정도입니다. 서울은 전체 버스의 3분의 1 가까이가 저상버스이고
인근 부산도 15.9%는 저상버스로 교체가 되었는데 울산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3.4%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울산시는 버스 요금을 올린 뒤에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매달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요원이 불시에 아무 버스나 타서 서비스를 점검하는 건데요. 조사 첫 달인 1월부터 조사 대상이 된 차량 중 절반 가까이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2월에도 조사한 차량 116대 중 54대에서 서비스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발견된 문제들은 승객들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한다거나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급정거, 과속과 난폭운전 같은 위험한 운전 습관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시에 접수된 버스 민원 중에 절반 이상이 정류장 무정차와 배차 시간 미준수였습니다. 몇 년째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다만 여기에는 기사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기사들 좋듯이 시에서도 기사들만 자꾸 좋으는데 그 좋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이 신호등도 많이 생기고 요새 난폭운전 하지 말라니 하지 말라니 다 강요를 다 하면서 옛날 그 10년 전의 시간표를 그대로 가지고 운행을 하라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한 노선을 직접 타봤습니다. 북구 농소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마지막 정류장인 태화강역까지 주어진 시간은 최대 1시간 25분입니다. 6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 아무리 늦어도 7시 45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밀리기 시작하고 전용차로가 없는 버스도 발이 묶입니다. 좁은 골목길들이 겹치는 교차로. 저 버스 들어오네. 보세요. 저기서 조금만 더 겉으로 이제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지나간다니까. 이러면 경적을 울려가며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날린 시간은 사람이 없는 길에서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30km 밟아가지고 이 시간을 맞춰지겠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린 보호구역인데. 과속을 하는 것도 차량이 적은 시간대에나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 진짜 많이 남았죠. 5분.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5분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40분이잖아요. 네. 담배 하나 피고 출발하면 딱 맞아요. 지금 몇 분에 출발해요? 시간을 맞추기도 급한 운전기사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도로 사정에 맞게 배차 시간을 여유 있게 조정해달라는 기사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려면 차량을 충분히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난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버스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버스 업계가 적자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오곤 하는데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현재 울산 지역을 다니는 버스들 거의 대부분이 가스를 연료로 이용합니다. 한 대가 한 달에 보통 50만 원 정도를 연료비로 쓰니까 지출 규모가 제법 큰데요. 지금 버스 업체들이 이 돈을 몇 달째 안 내고 있습니다. 연체한 금액만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직들 연간 한 10억 정도 빼고 기름값 한 연간 한 10억, 대략 한 20억이면 회복 안 되겠네, 이게 뭐. 수입이 오히려 그보다 더 빠져버리니까. 그렇다고 가스업체가 이 사정을 다 봐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 달에 2%씩 3개월치의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연체금의 20%를 가산금으로 더 받아내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가산금 문제로 불똥이 떨어지자 얼마 전 버스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이런 문서를 나눠줬습니다. 확약서라는 이름의 문서인데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으니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1,000만 원씩 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사정이 괜찮다면 더 빌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 펀드라고 회사가 이제 애를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사람 돈 투자를 해가 뭐 이자를 2억 주니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 돈 있으면 기사한테 돈 이자 돈을 남자 주겠다 이거.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운전기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기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교육받을 때는 급한 사람이지만 항상 그 돈을 줄 수가 있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 그럼 올라가라고. 경리가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돈 주가 이러면 주인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기야. 그나마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건 운전기사들이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적자가 이유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들의 퇴직금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울산 지역 7개 버스회사의 퇴직금 적립 내역을 살펴봤더니 88억 원을 적립했어야 할 회사는 고작 5천만 원, 50억 원이 적립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억 원만 쌓아둔 회사부터 25억 원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700만 원밖에 적립하지 않아서 한 사람의 퇴직금 액수도 못 채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의 모든 버스기사들을 위해서 퇴직금으로 지금까지 남겨뒀어야 할 돈이 405억 원이어야 하는데 모든 회사들의 적립금을 다 합쳐봐도 33억 9천만 원, 10분의 1도 못 채운 겁니다. 역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지만 기사가 가져가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 가까이 요금을 올렸지만 버스업계의 앞날이 밝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몇 년째 고질적인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기름값이 유례없이 저렴해지는 바람에 불편하게 버스를 타는 대신 자가용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울산의 하루 버스 이용객은 2014년에 32만 5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1만 명으로 15,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라는 돌발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자가용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43.2%로 가장 많습니다.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0.2%인데요. 전국의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요금을 올려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결국은 적자를 이유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면 이용객은 버스 대신 승용차를 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또 줄어들고 버스 운행 환경은 다시 그걸 이유로 열악해집니다. 이용객들이 당장에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이 악순환을 끊는 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평일 오전에 KTX 울산역. 역사 앞 도로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가득합니다. 두 줄로 끝도 없이 늘어선 택시들. 승강장을 꽉 채우는 것도 모자라 그 뒤로 이어진 도로까지 줄을 서고 교차로 바로 앞까지 빈 택시에 줄이 이어집니다. 몇 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왔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요. 지금부터 2시간 반요? 예. 기차가 한 대 도착해도 택시를 타는 손님은 10명 남짓. 언제쯤 손님을 태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3시간. 그 명절 때 같은 데는 4시간. 4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명절 때 그런 데는 4시간 기다려요. 열차 한 대에 심지어는 뭐 5명, 또 그 다음 차에는 3명, 뭐 이런 식으로 손님이 오시니까 차는 꽉 있고, 그러니까 앞에 나간 차 말고 제 친구는 뒤에서 10몇 번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내 나가 손님 모셔드리고, 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손님 모셨나 하니까 언양에서 차디참 바람만 싣고 나간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손님을 기다리느니 시내를 돌며 손님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기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손님 모시고 나가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나가봐야 또 시내 가면 또 손님이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찾으러 다니고 손님들도 모시려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택시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심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택시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택시를 한 대 타고 손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보이는 건 콜택시 단말기들입니다. 일요일 날은 그래도 평일날 가까웠다고 좀 나오는 편인데 오늘 좀 조용하네요. 우리는 또 이 콜이 두 가지라 지역 콜이 따로 있고 이렇게 온갖 서비스에 기대도 손님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백화점 주변, 버스터미널 근처, 대형마트 앞까지 길가를 샅샅이 훑어봐도 손을 드는 사람 하나 없고 웬만한 곳엔 이미 다른 택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처음 탔네요. 네, 한 개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울린 콜은 단 한 번. 손님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예전에는 초반에 할 때에도 좀 괜찮았습니다. 갈수록 이제 손님 찾기를 많이 되니까 택시가 잘 안 되겠지요. 울산의 택시 대부분이 비슷한 영업난에 시달리는 상황. 택시업계는 지금 수준의 요금으로는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800원인 기본 요금을 3,200원으로 400원 올리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추가되는 요금도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울산시는 요금을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가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는 게 택시업계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택시 요금을 좀 올리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택시 요금 올리면 안 되죠. 왜요? 어떤 점에서요? 택시 요금 올리면 우리도 서민인데 택시는 서민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뭐 걸어다니거나 버스 타프지. 지금도 택시비 비싸가 지금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난리인데. 현재 울산의 택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점을 알고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공공요금인 교통요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데다가 소비자 물가에도 바로 영향을 주다 보니 업계가 요구하는 인상안이 바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요금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 먼저 지자체에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지자체가 내놓는 인상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취재진은 울산시가 공개한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제시한 인상안들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 퇴근 시간의 교통량을 살펴봤습니다. 울산대교의 흐름은 한산한 데 비해서 연포산 터널을 오가는 차량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시의 조사 결과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총 39,111대인데요. 이 중 연포산 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60%가 넘는 24,226대였습니다. 연포산 터널에는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차량이 몰리고 울산대교의 통행량은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동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울산 시민들은 연포산 터널 통행량이 울산대교의 통행량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통행량의 예측에서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산출 금액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 물동량과 관광 차량이 주로 다니게 되는 울산대교와 달리 연포산 터널은 동구를 들고 나는 출퇴근 차량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포산 터널 도로를 넓게 만들고 요금도 무료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결론은 유료화였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업체가 요구했던 것보다 통행료를 내리고 1년 뒤에 다시 요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된 요금 협상. 업체는 일관되게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울산에 한 13개 정도의 터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구 오토베일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가 투입됐고 국십이. 그러면 동구도 똑같은 울산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동구에서 시내로 진출이 가는 아산로에 연결시켜주는 도로인데 여태까지 빙빙 둘러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는데 아산로에 연결하는 시내 진출 입로를 뚫어놓고 돈을 내라는 건 동구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죠. 연포산 터널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울산시의 자체 사업으로 설계까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동구 주민들은 물론 동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돈을 내도록 만든 울산시의 결정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울산대교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연포산 터널을 묶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실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울산대교는 45%, 연포산 터널은 140%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통행료를 가지고 울산대교를 보존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이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연포산 터널의 무료는 필요하다. 동구민들의 마땅한 요구다. 이미 인상이 결정된 교통요금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 당시 버스업계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자가용 이용률 증가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시내버스 승객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운수업계의 경영이 한계에 달았음을 직면하고 그런데 바로 한 해 전에 버스 요금을 올릴 때는 정반대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값이 내려도 버스 요금은 인상돼야 합니다. 이번에 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울산시가 내놓았던 인상의 이유. 전년도에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바람에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금을 또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 믿어도 되는 걸까요?